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밤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날씨가 점점 자꾸 더워지고 있죠. 아이들 지금 열흘째 쫄쫄 굶기고 비를 기다리면서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온다는 말도 있고 토요일 날 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흠뻑 적실만한 비가 별로 기대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2, 3일 정도만 비를 한번 기다려보고 안 되면 주말에 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다육이 키우시는 모든 다육맘들께서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또 다육이들이 얼마나 견뎌줄지, 여름나기 많이 걱정들 되시죠? 저도 또한 올 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육이 키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 여름을 견디기는 했는데 그때는 여름이 어떻게 갔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올 여름은 애들이 엄청 이제 많아졌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육이를 좋아서 키우기도 했지만 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개수를 많이 늘리고 했던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이 굉장히 걱정돼요. 사실상 저한테는 첫 여름이나 마찬가지예요. 봄, 가을에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그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주기, 흙배합, 햇빛 통풍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거의 반 정도는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직접 애들하고 견디면서 겪어본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처럼 초보인 다육이 키우시는 이제 막 입문하신 초보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여름나기를 준비하는 데 대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제가 화면에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고요. 한두 아이는 보여드린 아이도 있어요.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얼굴도 예쁜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름나기 준비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아이요. 요 아이 이름은 킹 마이더스예요. 킹 마이더스.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는요. 원래는 이 마이더스가 그 꽃 모양으로 보통 다육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그런데 제가 이 킹 마이더스를 데려온 이유는요. 이 아이 지금 입장이 꽃 모양이 아니고 살짝 철학기가 있는 것처럼 입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라면서 철학기가 철학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데리고 왔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꽃 모양으로 예쁘게 자라주어도 예쁠 아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아이이기도 하고요. 겸사겸사 이 아이 1,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준비한 좋아하는 평상시에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하는 토분, 전부 토분을 준비를 했어요. 화면이 좀 익숙하죠. 그동안 제가 도자기분도 좀 쓰는 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토분으로 이 아이들을 전부 심어줬답니다. 이 킹 마이더스는요, 원래는 동형 다육이에요. 동형.
겨울에 많이 자란대요. 이 아이는요, 겨울에 많이 자라고 에키베리아 속이고요. 색상 발현이 잘 돼요. 가을에나 겨울에 아주 붉게 물이 든다고 하는데 아직 어린 아기라 어느 정도 물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키워봐야 알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철화로 변형이 돼서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답니다. 입장이 두텁고요. 짤막짤막해요. 예쁘죠? 그리고 또 하나에는 제가 원래 선인장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색감에 반해서 유일하진 않겠다. 딱 하나 선인장이 있긴 한데요. 이 아이를 한번 데려와 봤어요. 이 아이 이름은 흑목단이에요. 흑목단. 선인장 중에서도 접목된 선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인장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요. 접목된 선인장이 뭐냐면요. 다른 종류의 선인장 몸에다가 이 아이를 붙여서 키우는 거라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접목된 선인장인데 빛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짙은 자주색에 물감을 발라놓은 것 같은 완전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제가 좀 또 색감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장, 제가 선인장을 키우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데려와 봤어요. 예쁘죠? 근데 이제 올 여름에 또 제가 이건 이 아이 선인장, 유일하게 제가 키우는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래서 키운 게 아니고요. 지인한테 얻어온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물도 거의 주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조금 흠뻑도 주지 않고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딱히 뭐 햇빛에 내놓을 일도 없고요. 구석에 그냥 박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이렇게 방울방울 얼굴을 몇 개씩 달고 몇 개씩 달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큰 애예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 지 1년 됐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갖고 있는 선인장. 이 아이 이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도 귀염귀염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데려온 이 홍목단. 딱 선인장은 2개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빛감이 물감 뿌려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하얀 점으로 이렇게 있고 가시가 작게 그렇게 붙어 있어요. 또 하나에는 요 아이. 요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이름표도 저렇게 그냥 달고 하원에서 붙여준 대로 데리고 왔어요. 빛감이 오묘하죠. 붉은빛과 녹색빛, 노랑빛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먹고 있어요. 입장이 도톰하고 샴페인, 독일 샴페인, 뭐 핑크 샴페인 뭐 그런 종류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아이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고요. 샴페인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키우는 데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빛감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에는 철화예요. 제가 먼저 요 바로 앞전 영상에 브레이브하고 브레이브 철화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요.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러우 철화예요. 러우 철화. 러우 철화.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가예요, 아가.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몸이 아니고요. 세 포트를 합식한 철화예요. 이쪽은 철학기가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이쪽은 쌩얼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쪽은 철하고 여기는 쌩얼이고, 요 러우철화. 러우철화 또 하나는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키운 러우철화예요. 얘도 러우철화로 제가 알고 키웠어요. 화원에서 러우철화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바로 앞전에 영상에 브레이브 철화를 보여드렸잖아요. 러우철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와인은 두 번이나 화원에 가서 이름을 확인했는데 브레이브 철화라고 알려주셨고, 지난번 영상에 올렸는데요. 제 이웃님, 아주 가까운 이웃님께서 요 아이가 브레이브 철화가 아닌 것 같다고 댓글을 한번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에 가서 한번 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브레이브 철화 중에서 브레이브 자체가 교배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화가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를 수 있고, 뭐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입장이나 뭐 다육이들은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커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브레이브 철화가 시중에 많거든요. 또 그 이웃님들도 브레이브 철화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비롯해서 이 아이가 브레이브 철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브레이브 철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하려고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혹시라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도 러우철화인데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조금 묵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러우철화 검색을 또 많이 했거든요. 화원에선 러우철화라고 했고, 그런데 이 러우철화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러우철화가 색깔의 빛깔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화원에서 이름 붙여준 대로 그렇게 알고 키우자, 그냥 철화 이렇게 키우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도 고수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요 아이는 러우철화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러우 쌩얼이 붙어 있는데 러우라고 똑같죠. 러우철화가 분명히 맞는데 요 아이가 러우철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러우철화로 알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화원도 100%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 두 아이는 잠깐 데리고 나왔고요. 이 철아의 특성이 입장이 항상 어려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 또 특히나 이 러우철화는요, 다른 철화는 철학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러우철화의 특징이 물을 많이 주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지금 쌩얼이 있잖아요. 이쪽은 철학기가 있고요. 그런데 물 먹는 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쌩얼로 변했다가 또 철화로 됐다가 또 철화에서 쌩얼로 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한대요. 그게 조금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화 중에 아주 국민 철화, 몸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많이 흔한 철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애들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름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봄비 빗물이 보약이다 해가지고 빗물을 많이 맞췄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여름비는 독약이라고, 가을비나 봄비는 보약이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름비는 절대로 맞추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뭐 포스팅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만큼 여름에는 빗물을 맞추는 게 위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빗물은 가급적이면 뜨거운 여름에는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빗물을 가급적 맞추지 않는 게 좋대요. 그리고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물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명관수, 물을 듬뿍 주는 저명관수도 가급적이면 뜨거운 낮을 대비해서 피하시고요. 꼭 하시게 되면은 저명관수를 했을 때는 서늘한 그늘에 안쪽에 들여놨다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또 반 핫빛에 또 햇빛도 떼약볕은 안 되잖아요. 애들이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처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반그늘에 키우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요. 잘 모르니까 아이들 입장을 잘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을 보면 건강 상태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면 입장 색깔이 예뻐요.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입장 색깔이 예뻐요. 그리고 아프면 입장 색깔이 아무래도 보면 이상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입장에서 이렇게 윤기가 나고 빛감이 아주 예쁘잖아요. 그런 입장을 잘 관찰을 하시고요. 혹여라도 아이들이 뜨거운 떼약볕이나 아니면 강한 고습, 습도가 높아서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쪼글거리거나 또 아니면 입장이 투명해지거나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투명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입장이 밑으로 처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입장이 바깥으로 쫙 벌어지면서 힘이 없고 처지거나 그리고 그 반대로 바짝 오그리는 아이들 그런 거는 나는 아프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될 건데 입장을 제가 알기로는 바짝 오그리는 거는 물이 고픈 거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그래서 입장 물이 고프면 입장을 바짝 오그리면 아이는 물이 고픈 아이구나. 그렇게 해서 물을 조금씩 아이 입장 상태를 봐서 관찰을 하면서 조금씩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고 반드시 서늘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셔야 되는데 바람이 없거나 말리는 상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수님들 많이 영상에 올려놓으셨죠. 선풍기를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말려주라고. 저도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선인장과에는요. 저도 선인장을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요 흑목단을 공부하면서 그냥 그 글로 써 있는 거를 한번 봤어요. 요 선인장은 정말 이 흙에서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그렇게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아이, 요 아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아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구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얘한테 관심을 줘서 물을 다육이 주는 것처럼 물을 주었다면 아마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관심이 어떨 때는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요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냥 무심한 듯 구석에 박아놨는데 혼자 자라더라고요. 그만큼 물을 제가 안 줬어요. 그래서 요 선인장 아이들은 물이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될 때까지 물을 단수하거나 아주 조금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철화, 요 철화는 일반 다육이보다 물을 더 마디게 주셔야 돼요. 제가 뭐 많이 키운 건 아니지만 6, 7개월 키운 경험으로 볼 때 다육이 물보다 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만약에 보름 만에 줬다면 요 아이들은 20일 거의 한 달 그렇게 주고, 이 다육이를 물을 흠뻑 줬다면 요 철화 같은 종류는요 그냥 끼얹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주니까 그냥 무탈했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철화는 일반 다육이보다 더 물을 마디게 줘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 아이들을 두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같은 베란다에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혹시 옥상이나 뭐 이런 데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집안에서 초보자들은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뭐 다른 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요, 수시로 아이들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 자리를 바꿔주거든요. 왜냐하면 네모 각이진 베란다 부분에 모퉁이 쪽에는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턱 쪽이 바람이 더 잘 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리를 더더욱이나 폭염이나 여름에 더울 때는 자리를 수시로 바꿔서 바람을 골고루 쐴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여름나기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햇빛은 여름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떼약볕이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차광막을 해주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굳이 햇빛을 꼭 쐬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떼약볕에 내놓으시면 화상을 입으니까 절대 안 되고요. 혹시라도 볕에 내놓게 되면 반드시 차광막을, 가리막이나 차광막 뭐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 유리창 방충망 있죠. 그것도 약간의 차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쪽으로 들여놓고 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열으려면은요, 한쪽으로 몰쳐서 이렇게 열어주는 것보다요, 양쪽으로 바람이 돌게끔 양쪽이 열리는 게 좋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베란다 문을 양쪽 구덩이를 열리게끔, 그러니까 창문을 가운데로 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통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요약하면 햇빛은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고 차광만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바람하고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기를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입장 상태를 확인하셔서, 건강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쨍쨍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물 고픈 아이들이 물렁물렁한 걸 이렇게 만져보면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만져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처럼 바짝 오그리거나 아니면 활짝 펴지거나 그런 상태를 관찰하셔서 물 주는 시기를 맞춰서 그 물의 양도 조금씩 주는 걸로 해서, 듬뿍 주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풍기라도 틀어서 말려주고, 그렇게 한번 하면 여름을 그래도
반은 잘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여름을 무사히 견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틀렸다든가 잘못 알고 있다든가 고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꼭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면 숨은 고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아요. 무심코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셔서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꼭꼭 부탁해요. 감사합니다.